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진해 청소년 수련관 서영옥입니다. 먼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청소년 현장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추진 평가를 통해서 6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주제는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하는 제6차 기본계획을 위한 논의로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청소년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현장 정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청소년 현장에서 점수를 준다면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활동 현장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 시 국가정책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평소 정부 주도의 청소년 정책이라는 회의만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 문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에서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 수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만 실행의 주체인 청소년 활동 현장이 배제되다 보니 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 수행되고 있는 제5차 기본계획 5대 영역 중에서 청소년 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청소년 현장 입장에서 기술해 보면서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기술됨으로써 다소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비약이 있을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이 영역 15개 중점과제, 75개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은 활동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 정책 과제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이전의 기본 정책 대비 모두 상향해서 개량적 목표를 잡고 있지만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는 청소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바 참여 인원에 대한 목표 상향이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 따릅니다. 또한 청소년 다양한 역량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청소년 다문화 수용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1영역 중 첫 번째 중점 과제인 청소년 역량 증진 활동 활성화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역량 지수 개발은 연구 용역이 수행되어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현장 공유가 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에 실제 적용하였을 때 역량 지수가 향상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저희 수련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서 2017년부터 역량지수를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역량지수 간의 연결이 상당히 어렵고 연결시킨 것이 정말 맞는지 모호한 채로 지금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에서 특성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는 계획에 따라 2개소가 신규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건립 목표가 국립특화시설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권 청소년 수련원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나아가 문제점으로는 철저한 수요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개소 이상의 신규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지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 매우 미진한 상황으로 6차 기본계획에서도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확대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질적인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못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경남 대부분의 수련시설의 경우 수련시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지도자 1인당 365일 일평균 100여 명의 이상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역량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질적 확대는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의 실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교육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고 단순한 재능 기부를 해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소년 희망카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현장에서조차 인지도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오히려 현재 청소년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소년증은 올해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보완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까다로운 행정 절차나 홍보 부족으로 발급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청소년의 문화존이라는 명칭을 단순히 어울림 마당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규모나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지역의 청소년 현장과 수요에 맞게 그 내용과 방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상해보험 제도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포털 사이트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고들로 인해서 자기주도적인 방향보다 안전이 강조되는 규제 강화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상제의 경우 현장 지도 인력 부족, 예상 부족으로 정체기에 있으며 동아리 지원 사업도 정체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중점 과제인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량,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교류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 사항은 시작 이전의 단계로 보여집니다. 특히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경우에 기존 운영 사업의 유지 정도이며 개발 협력의 분야는 일부 해외 청소년 지도 인력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필리핀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도 그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 과제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에 대한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에 있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부가 주관 부처가 되고 여성가족부에서의 추진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 언어 순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있어서 관련 사업 수행 부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각 부처의 고유 정책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은 민주시민 역량 지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그 활용이나 홍보가 미약해서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시민 교육 아카데미 개설 등은 시범적 측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또래 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 상담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연계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교육부 사업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정책 과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획에 따른 지표 전망은 1영역에서 같이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이질적인 것은 청소년 스트레스 인주율과 아르바이트 비경험률을 대표 지표로 설정한 것인데요. 이것이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의 경우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정책 안내가 실시되고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의 경우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약하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확대가 예산 상황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 간에 관계가 모호하여 일정 부분 역할 혼선도 생기고 있습니다. 폭넓게 볼 때 2002년 이후 청소년 참여에 대해 매번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문 인력 배치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 체험 및 자립 지원을 대해 세부 정책 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직장체험 시스템 구축 및 직장체험 주간 지정 운영 등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해서 별도 교과 영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강화에 있어서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등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진로직업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거나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전문센터를 설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등 여성가족부 내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정책 과제인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른 지표 전망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준수율을 82.1%에서 87%로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미준수 시 벌칙이 있는 관련 법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표 설정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에 있어서 청소년 단체 중심의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의 경우 오히려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단체 프로그램 인증 추진 또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단체 활동의 특성화 전문화 지원의 확대의 경우 오래전부터 말은 있어 왔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투자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단체 활동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검증과 홍보도 미진한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긴 한데요. 먼저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의 경우 전국의 다양한 단체나 시설로 운영이 확산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지도자 연수센터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지도자의 포상의 경우 포상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지도자 배치 기준 강화나 국비 지원 확대의 경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사의 표준 임금 마련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열정 페이만 요구받는 청소년 지도자는 매일 현장에서 고군분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빠른 제도적 지침 마련이 절실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 임금 기준조차 없는 청소년 현장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정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청소년이 있는 지역 현장까지 모두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아직 청소년이 있는 읍면동까지는 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삼고 있는 전국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전국의 960만 청소년 활동을 책임지기 역부족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전국의 청소년들의 상담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있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소년이나 지도자의 주도적 참여는 있었는가? 실행 주체는 누구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 주인은 전국의 청소년들이고 나아가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과 지도자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의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몇몇 전문가나 공무원의 개별적 수준에 묶여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실행은 일부 국립청소년 수련원이나 시군구에 설치된 활동진흥센터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설립된 수련시설에서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정작 현실은 각각의 수련시설에는 국가정책이 전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정책에 대한 지원도 없기 때문에 정책 따로, 현장 따로인 상황입니다. 이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곳, 전달하는 곳, 실행하는 곳에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조금 더 효과적일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다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올해까지 진행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신랄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성의 기회를 삼고 6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 따로 현장 따로의 따로 국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경남에 있는 20년 이상 청소년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지도자에게 본 주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 정책은 적폐나 다름없다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청소년 정책을 실행하는 청소년 지도사는 동반자가 아닌 남보다 못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배제된 것은 아닌가라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청소년 정책이 책자로만 접하는 허울 좋은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좋은 정책이 되어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